자,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형의 공무원수험 방송국 120화 상담썰 2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담하면서 제가 뭐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좀 공감이 될 만한 거,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렇게 상담썰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1탄에 이어서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탄 주제는 뭐냐? 단기 합격을 시켜주세요. 단기 합격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베이스나 공부머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단기 합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두 번째, 합격 컷이 낮다. 낮은 직렬, 낮은 직류, 합격 점수가 좀 낮은 곳을 선택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간을 줄여 말했다. 요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3년 해놓고 1년 반 만에 붙었어요. 2년 했는데 한 8개월 만에 붙었어요.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고요. 그 다음에 조상님이 도왔다. 이 조상님이 도왔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단기 합격 기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1년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변에서도 1년 덜 걸린 사람들을 보통 공무원 시험 단기 합격했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합격생 기준으로 한 10명 중에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9급 세무직에서 우리 연수원 50명 같은 반이었고요. 9급 안양시 일반행정 70명 제가 동기였는데, 일반행정 9급이 뭐 일일이 조사한 건 아니겠지만 한 10명 중에 2명꼴로 1년 이내 단기 합격하셨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격생들 제가 지도했던 분들 봐도 요 정도 비율인 것 같고, 그 중에서 그 10명 중에 2명 중에서 50%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거. 1번 베이스가 있다. 이거 보시면은 3번에 주막아편, 뭐 사자성어 지금 읽고 있어요. 주막안산, 절치부심 뭐 이런 것들, 견문 발검, 한자 고등학교 때 구문 한자 좀 했고, 뭐 중학교 때부터 뭐 한자 내신 잘했고 이런 사자성어에 대한 지식이 있고, 12번 비문학도 거기 보시면 정의, 분석, 서사, 비교 이런 용어들을 알아요. 고등학교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12번 글 읽으면은 이런 거 맞힐 수 있는데, 정의가 뭐고 분석이 뭐고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은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가 있는 경우들, 이거 지금 사회, 과학, 수학이에요. 우리 2021년도까지는 고교 과목으로 행정직군에 있는 대부분의 직류들을 사회과학 수학으로도 응시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 이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 수능 때 1등급 받았는데 오랜만에 수학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네요. 빨간 공 3개, 파란 공 4개, 거기서 2개 꺼낸대요. 거기서 꺼낼 공의 확률이 다른 것은 3개 다른 확률. 그러면은 1에서 전체 확률에서 같은 거, 빨빨 이렇게, 그 다음에 파파 같은 색깔 나오는 확률을 빼면 되는데, 요게 얼마냐? 전체 7개 공 중에 2개를 꺼내는데 빨빨 나올 확률이 3개 중에 2개 빨빨, 그 다음에 파파 4개 중에 1, 전체 확률에서 빼요. 요게 기억이 남아요. 수학은 뭐 휘발성이 그나마 좀 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기억에 나는 문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억에 나면은 확률 같은 게 나는 공부를 잘 안 해도 남들 행정 소송 파트, 부관, 하자에 쓴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처분인지 처분이 아닌지 이런 판례들 엄청 외우고 있는데, 세법, 휘발성 강한 거, 회계학, 뭐 이게 지금 전문 과목 할 시간에 이런 거에서 시간을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단기 합격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격 컷이 낮다. 제가 2018년도에 한 학생 상담한 썰이 기억이 나는데, 그 학생은 저는 저소득층에 해당하고요. 기술직군을 응시를 합니다. 근데 전기였나 화공이었나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50점대, 60점대만 맞으면은 충분히 합격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년치 통계를 봐도 그 말이 맞길래, 그러면은 뭐 한국사에서는 뭐가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조선시대에 그 문화사에서 특히 책, 서적 이름 외우는 거 정말 힘듭니다. 고려시대의 서적 이런 거 정말 내가 책 어디가 뭔지 잘 모르겠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했고, 그러면은 국사 뭐 현대사까지 끝까지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이랬더니 저는 딱 일제 우리 광복절까지만 보고 싶고, 그 현대사는 진도 나갈 엄두가 안 납니다. 현대사 빼세요. 진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이게 되게 보면은 웃길 수 있는데,
합격 컷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요 정도를 빼고 나머지를 열심히 공부하자. 나머지를 맞추자. 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2018년 서울시 9급에 뭐 서적 나왔는데 틀렸겠죠. 공부 안 했으니까. 현대사 나왔는데 틀렸겠죠. 그리고 30년대에 그 일제강점기 특히 중국 본토나 어디 뭐 만주 지역에서 우리 독립운동 했던 단체들 되게 많잖아요. 한국 독립군부터 뭐 조선의용대, 뭐 화북전선연맹 이런 것들 헷갈린대요. 나도 솔직히 그 근현대사 하면서 헷갈렸는데 그것도 헷갈린다서 저는 그 단체 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합격선이 낮고 이런 거 그냥 다 빼버리고 그냥 나머지 부분 잘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한국사 70점, 75점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합격 컷이 낮은 직렬이나 직류 응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뭘 안 해도 돼요. 여기 이론 강의 시간을 제가 하나하나 나열해봤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마다 좀 다르고 제 지인 중 이렌공님 유튜브 이렌공님 하시는 분이 과목마다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의 그 이론 강의 시간을 이게 통계를 내주셔서 참고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는 강사님들 추천했던 강사님들 이론 강의 시간이 보통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고 많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정도가 됩니다. 한 과목에 이론을 학습하려면은. 그럼 우리 계획을 세워보면은 국어 강의 듣고 국어 강의 들어요. 제가 2화 영상에서 이런 거 타임테이블 이론 강의 듣는 계획표 써줬잖아요. 영어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겠죠. 4시간 들었으니까 4시간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습을 해요. 이렇게 강의 듣고 영어 강의 복습. 그 다음에 한국사는 뭐 이런 식으로 2시간씩 해서 한국사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16덩어리 한 64시간 정도 공부하면은 9급은 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이 정도를 꾸준히 하는 게 어렵지 이 정도만 잘 달성하면 9급은 붙어요. 근데 이렇게 공통과목 이론 강의 듣고 복습하는 시간만 해도 9주가 걸립니다. 9주 2달이 조금 더 걸려요. 그리고 쉴 땐 쉬어야 되고 아침에 또 단어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공 과목까지 우리 전공 과목 2개 하면은 200시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이론 강의만 섭렵하는데 4개월 정도 걸려요. 이것 동안에 5과목 오리온 강의 듣고 그 들은 만큼 복습하면은 4개월 걸리고 요렇게만 해도 되게 잘한 겁니다. 사실 2번 듣고 3번 듣고 막 이렇게들 하시잖아요. 근데 한 번 하는데도 이 정도 걸려요. 그런데 아까침에 한국사 뭐 현대사 안 듣고 그러면 뭐 한 10시간 빼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문화사 책 안 들어요. 또 5시간 빼요. 그 다음에 국어 나는 비문학 서사 과정 인과 예시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러면 한 2시간 빼요. 그 다음에 한자 파트 저 안 들어도 되는데요. 뭐 3시간 빼요. 그 다음에 영어 수능 때 1등급 받았는데 투부정사 뒤에 오는 동사 뭐 동명사만 쓸 수 있는 동사 그 다음에 사역동사 다 알아요. 그럼 또 한 10시간 빼요.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있거나 뭘 안 해도 되면은 이게 4개월이 안 걸리겠죠. 2개월 걸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단기 합격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기간을 줄여만 했다. 이거는 사실 뭐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행정고시 5급 공채 준비했거나 뭐 세무사 준비했어요. 그러면 여기 회계 세법 올인원 강의 안 들어도 되겠죠. 객관식 문제풀이나 뭐 그런 것만 잘 하면 됩니다. 7급을 준비했어요. 7급 준비한 기간 2년 빼고 7급에서 잘 안 돼서 9급을 내려올 수 있잖아요. 9급 1년 만에 되면 어쨌든 3년 공부한 건데 행정학 3년 공부한 거고 행정법 3년 공부한 건데 7급에서 했던 2년을 빼버려요. 뭐 이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 말하는 분들 간혹 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이런 거는 뭐 많진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놀았던 기간 뭐 방황했던 기간 그냥 나는 뭐 초반에 4개월은 그냥 뭐 대충 했어. 이렇게 해서 그 기간 빼는 거. 3번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상님이 도왔다. 이것도 살짝 중요한데 우리 시험이 사지선자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25%의 확률로 답을 맞힐 수가 있고요. 한 과목에서 꼴랑 20문제 출제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사에서 고려시대의 승려, 진울과 의천 구별하는 거 잘 못하고 업적 잘 안 해왔어요. 또 좀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안 나왔어. 이번 시험이 20문제밖에 안 되니까 전범위에서. 그러면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조금 열심히 공부했던 거 발해에서 수도 옮겼던 거 상경에서 동경으로 옮기고 우리 수도 막 많이 옮겼던 문항 있잖아요. 그런 업적들을 잘 외웠는데 마침 그게 어려운 문제로 나왔어요. 그럼 맞췄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좀 강한 파트에서 많이 나오거나 좀 약했던 부분 이거 나오면 내가 틀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전범위, 분량이 많은 전범위에서 20문제밖에 출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조상님이 도운 거고, 독해 컨디션 최고예요. 아, 비문학 읽는데 시험장에서 영어 독해 읽는데 잘 읽혀요. 예, 이런 것들. 내일 읽었으면 틀렸을 건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지막 찍은 것이 많이 맞음. 아, 18개, 17개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 이렇게 번호를 마킹을 하고 2개나 3개는 정말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빨리빨리 넘겼고, 아, 이제 이거를 찍어야 돼. 고민해봤자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3번이 제일 없어요. 3번으로 다 3개를 찍었는데 3개 중에 1개 맞거나 2개 맞아요. 그럼 어쨌든 33% 아니면은 66%의 확률로 답을 맞힌 거잖아요. 그래서 찍은 거 많이 맞음. 이런 게 조상님이 도운 겁니다. 예. 우리는 사지선 다 객관식이고 하나에 5점짜리이기 때문에 10점, 15점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반대로 막 떨어지기도 하고요. 예, 이런 경우 합격을 할 수가 있죠. 저도 2년차 때 사실 공부 제대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이랑 수학을 했거든요. 제가 수학을 수능 때 1등급을 맞았는데 마침 시험장에서 찍은 거 좀 많이 맞았고, 예, 잘 풀려서 수학이 85점 나왔어요. 행정학 공부 그 범위 많은 거 제대로 안 하고 행정법 점수 좀 낮아가지고 제가 결국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좀만 더 조상님이 도왔으면 저도 2년 만에 붙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합격 기간은 뭐냐? 다시 한번 말하면 1년 이내. 예, 1년 이내라고 생각하고, 합격생 10명 중에 2명 정도입니다. 예, 2명 정도인데 한 50%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4가지 경우에 속하는 경우, 예, 그런 게 많아요. 예, 특히 베이스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6명 정도가 1년 반에서 2년입니다. 예, 이게 맞아요. 예. 정석대로 잘게 공부하고 이론 강의 듣고 기출문제 회독하고, 예, 시행착오 없이 이렇게 꾸준히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앉아있는 경우, 이럴 때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공부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내가 합격생 집단들에 많이 있어 봤잖아요. 예, 세무 9급이나 뭐 일반행정 9급이나 대부분이 1년 반에서 2년이었습니다. 예, 이것도 열심히 한 사람들이겠죠. 열심히 해야 이렇게 붙고, 합격생 집단 중에서 6명 말한 거예요. 예, 전체 수험생이 아니라. 마지막, 예, 저 같은 경우, 예, 조금 방황도 했고 잘 열심히 안 했고, 예, 그 다음에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좀 오래 걸렸던 분들이 있겠죠. 2년 반, 3년, 4년 이상 이런 분들이 한 10명 중에 나머지 2명 정도를 차지했던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합격은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단기 합격을 하나? 제가 뭐 경험을 토대로, 예, 여러 합격생들을 겪어본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반에서 2년 정도에 붙으면은 정말 잘하신 거고, 그것도 열심히 하신 겁니다. 일주일에 60시간, 64시간을 말없이 책상 안에 앉아가지고 계속 책을 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한다는 게 힘든 과정인데, 중간에 슬럼프도 잘 이겨냈을 거고, 예, 이렇게 정석대로 올바른 방법대로 공부를 했을 때 1년 반, 2년이다. 그래도 엄청 잘한 거고, 너무 단기 합격, 뭐 4개월, 6개월, 그런 분들 간혹 있겠지만 너무 나의 경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얼마 전에 상담을 한 학생 중에서도 누구 4개월 만에 붙은 단기 합격생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안 맞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기출 인재 1회독을 하고 있는데 그 4시간 동안에 한 200문제 소화하세요, 300문제 소화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뭐 고종원 선생님 한국사 800제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만에 그 1회독 하는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초시생이? 예, 기출문제 1회독 하는 사람한테 4시간 동안에 300문제를 소화하라 그러면은, 그럼 말이 안 되는 그런 과제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그랬을 경우라서 나한테는 안 하다, 예, 그런 상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예, 조언 같은 거 있으면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예, 최대한, 예, 적당하고 단기 합격이지만 열심히 했을 때 1년 반, 2년, 예, 요 정도가, 예, 일반적인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카페나 이 영상에 댓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